늙은이가 뭘 알겠어? 도장만 받으면 집은 우리 거야. 전화 목소리, 차갑고 날카로운 며느리의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녀가 하는 효도 뒤에 감춰진 목적을 정숙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고 싶었는데 30년을 어색하게 지낸 사이가 하루아침에 다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우연히 통화를 듣게 된 나를 생각하면 아직도 무섭고 끔찍합니다.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진 배신당한 72세 김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겠어요? 3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5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지만 괜찮았어요.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으니까요. 며느리와는 원래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 소리는 작게 틀어놨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정숙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문을 열자 며느리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트 봉지를 들고. 정숙은 조금 놀랐어요. 명절도 아닌데 며느리가 찾아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정은 말없이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봉지를 부엌에 놓았어요. 그리고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윙하는 소리가 작은 거실을 채웠어요. 정숙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등, 말없이 움직이는 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미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더니 플라스틱 통을 하나씩 꺼내 선반에 정리했어요. 김치, 나물, 조림,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일만 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정이 짐을 챙겼습니다. 정숙은 현관까지 따라 나갔어요. 미정은 신발을 신으며 처음으로 정숙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었죠. 미정이 나간 뒤 정숙은 한참 동안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자주 왔습니다. 다음 날, 이번엔 국이었어요. 뜨끈한 김이 올라오는 냄비. 정숙은 냄비를 받아 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정숙은 냄비를 식탁에 놓고 뚜껑을 열었어요. 냄새는 좋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남편이 떠올랐어요. 남편 박철수. 함께 이 집을 샀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35년 전이었죠. 작은 집이었지만 둘에겐 충분했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장가가던 날까지 모두 이 집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젠 혼자였습니다. 정숙은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반찬통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가져다 준 것들. 정숙은 젓가락을 들어 나물을 하나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맛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입맛은 없었어요. 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미정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들어와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확인하듯 뭔가를 찾는 것처럼 정숙은 그 시선을 따라갔어요. 거실장, 식탁, 액자들. 미정은 금방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웃었죠. 그리고 수다를 떨며 안마도 해주고 시간을 보냈어요. 미정이 돌아간 뒤엔 정숙은 거실장으로 갔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어요. 집 등기 서류,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숙 명의로 바뀌었죠. 정숙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거실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정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두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아까는 왜 그랬지? 그저 어둠을 바라볼 뿐이었죠. 월요일 오후, 정숙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이었어요. 집중은 안 됐지만 틀어놓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정숙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어머니, 오늘 제가 좀 오래 있을게요. 정숙은 조금 놀랐어요. 미정은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부엌에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정숙은 부엌 입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재료를 꺼냈어요. 시금치, 두부, 멸치, 쌀 하나씩 꺼내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컥, 도마 위에 칼이 닿는 소리. 정숙은 TV를 껐습니다. 그냥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집에 누군가 있는 소리, 밥을 하는 소리.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문득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침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렸었죠. 정숙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숙은 식탁으로 갔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정숙은 자리에 앉았어요. 미정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간도 딱 맞았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미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정숙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과는 달랐어요.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정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미정이 거실로 왔습니다. 손에는 빗을 들고. 어머니, 머리 좀 빗겨드릴게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미정이 정숙 뒤에 섰습니다. 빗이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손길이었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빗겨주던 느낌.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참 동안 미정은 정숙의 머리를 빗겨줬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저 빗질만. 하지만 그 시간이 정숙에겐 소중했습니다. 빗질이 끝나고 미정이 앞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 가셔야죠. 제가 걱정돼요. 같이 가요. 미정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요일 오후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미정이 아침 일찍 왔어요. 정숙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미정이 정숙의 가방을 들었어요. 둘은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어요. 미정은 정숙의 팔을 잡아줬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미정이 먼저 올라가서 정숙의 손을 잡아줬어요. 조심스럽게. 정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옆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정숙은 오랜만에 나들이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이 접수를 대신해줬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없어. 괜찮아. 미정 검사 결과 나오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숙은 고마웠습니다. 혼자 병원 올 때는 늘 막막했거든요. 의사 말도 잘 안 들렸고 처방전도 헷갈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정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정숙을 진찰했어요. 혈압, 맥박? 의사는 건강하다고 혈압약 계속 잘 먹으라고 했죠. 미정이 메모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미정이 약국에서 약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미정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목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었어요. 미정이었습니다. 이번엔 손주 지훈이도 함께. 지훈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정숙은 지훈이를 안아줬어요. 저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지훈이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정숙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미정이 부엌에서 차를 내왔어요. 정숙은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지훈이가 장난감을 꺼냈어요. 블록, 자동차, 공룡. 지훈 할머니, 같이 놀아요. 정숙과 지훈이는 블록을 쌓았습니다. 탑을 만들고,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정숙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미정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저녁 때가 되자 미정이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김밥이 놓였어요. 지훈이가 먼저 집어 먹었습니다. 정숙도 김밥을 먹었어요.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미정도 함께 앉아 먹었어요.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 가족 같았습니다. 지훈이와 미정이 돌아간 뒤 정숙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그려준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오해했구나. 지난주에 느꼈던 불안함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했던 자신이 미안했어요. 미정은 진심이었습니다. 효도였어요. 정숙은 그림을 거실장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금요일 저녁,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며느리가 있어 든든했고, 손주가 있어 행복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이 찾아왔어요.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과 민수였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을 만져보고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집 리모델링 해드릴게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요. 민수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우리 집에 계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흘렀어요. 리모델링이 시작되기 전날, 일요일 오전, 민수가 짐을 챙기러 왔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약, 가방에 넣었어요. 정숙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비우는 거였죠. 차에 올랐습니다. 민수의 집으로 향했어요. 30분쯤 걸렸습니다. 작은 주택이었어요. 민수가 짐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정숙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와 옷장이 있었어요. 정숙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월요일,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미정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굽는 냄새가 났어요. 정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미역국, 민수도 나왔어요. 셋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정숙은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식사 후 민수가 출근했습니다. 정숙과 미정만 남았어요. 어머니, 오늘 같이 산책할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었어요. 미정이 정숙의 팔을 잡아줬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미정이 너무 잘해줘서 미안했어요. 민수가 퇴근 후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정숙을 바라봤어요.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엄마 집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저희가 모시고 살고 싶어요. 여기 집은 어머니가 파시면 되고요. 지금 아들이 사는 집도 정숙의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민수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민수가 안내했어요. 정숙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집을 둘러보고 나갔어요. 며칠 뒤 리모델링이 끝났다고 했어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정숙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벽지는 새하얗고 바닥은 따뜻한 마루였습니다. 밝고 깨끗했어요. 정숙은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 부엌, 방, 모든 게 새 것 같았어요.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말했어요. 일요일, 민수와 미정이 짐을 옮겨왔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방에 정리했습니다. 정숙은 거실에 앉아 지켜봤어요. 이제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저녁, 미정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삼계탕이었어요. 뜨끈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넷이 둘러앉아 먹었어요.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며느리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였어요. 전화 통화 중이었죠. 정숙은 멈춰섰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 노인 완전히 안심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약도 계속 먹이고 있어. 곧 쓰러질 거야. 그럼 요양원 보내고 전세 집도 세입자 넣어서 월세 받으면 2배 이득이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일주일이면 끝나. 늙은이가 뭘 알겠어. 정숙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갑자기 다정해진 며느리, 함께 먹던 밥, 머리 빗겨주던 손길, 병원 동행, 손주와의 시간, 리모델링, 함께 살자는 제안,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정숙을 안심시키기 위한, 두 집을 모두 빼앗기 위한. 정숙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숙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참았어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들킨 척하면 안 됐어요. 정숙은 이불을 덮어쓰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빠져나갈지, 어떻게 떠날지. 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정숙은 다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거라고.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정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식탁에 앉았어요. 민수도 나왔습니다. 셋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정숙은 밥을 천천히 먹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민수가 출근했습니다. 잠시 후 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미정아, 나 친척집 좀 다녀올게. 정숙은 며칠 있다 오겠다고 말했어요. 미정이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등기부등본, 도장, 통장, 모두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에서 찾은 번호. 박씨 아주머니? 3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이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 살 사람 아냐고.
시세보다 싸게 줄 수 있다고 박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사정이 생겼다고만 말했어요. 박 씨가 조카를 추천했습니다. 집 알아보는 중이라고. 정숙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연락처를 받았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급하다고, 시세보다 싸게 줄 수 있다고. 조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제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정숙은 내일 오후 2시쯤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시간이라고. 조카가 동의했어요. 정숙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요일 오후, 정숙은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회사, 미정은 장 보러 나간 시간. 조카가 왔어요. 3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카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방, 부엌, 리모델링이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계약하고 싶다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하자고 말했어요. 안전하게. 조카가 동의했습니다. 집을 둘러본 후 조카가 나갔습니다. 정숙은 문을 닫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정숙은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인이 반겼어요. 정숙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명의, 모두 정숙 이름이었어요. 조카도 곧 도착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가격을 협의했습니다. 정숙은 시세보다 낮췄어요. 조카가 동의했습니다. 정숙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계약서에 찍었어요. 콩, 도장이 찍히는 소리. 계약금이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후. 정숙은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중개인에게 물었어요. 작은 집 있냐고.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게 있다고 했어요. 작은 집이었어요. 깨끗했습니다. 햇살도 잘 들었고. 정숙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즉시 계약했어요. 보증금을 넣었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숙은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포장이사를 부탁했어요. 날짜를 정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주소를 알려줬어요. 직원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정숙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중요한 물건들만. 나머지는 이삿짐 센터가 할 거였어요. 토요일 오전, 정숙은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새 집으로 갔어요. 짐을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같은 시각, 집 앞에 큰 트럭이 멈춰섰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 3명이 내렸어요.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미정이 문을 열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삿짐 센터라고. 포장이사 예약 확인했다고. 미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약한 적 없다고 했어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정숙 고객님 맞냐고 물었어요. 미정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주소가 맞았어요. 미정은 황급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수를 깨웠어요. 여보, 큰일 났어.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둘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민수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김정숙 고객님이 예약하셨다고. 연락해보라고. 미정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한참 뒤, 정숙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일이에요? 이삿짐 센터가 왔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집 팔았어.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네 전화 통화 다 들었어. 미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면 새 주인 들어와. 너희도 짐 싸.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 연 끊고 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민수가 휴대폰을 빼앗아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짐을 싸도 되냐고 물었어요.
미정이 주저앉았어요. 민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직원들은 묵묵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정숙의 방부터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하나씩 박스에 담았습니다. 테이프로 박스를 붙이는 소리. 미정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민수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짐이 절반쯤 실렸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미정이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정숙의 방. 이미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대도, 옷장도, 서랍도 모두 박스에 담겨 트럭에 실렸습니다. 미정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3시간 후 짐이 다 실렸습니다. 트럭이 떠났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미정과 민수만 남았어요.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트럭이 멀어져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숙은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집에서 짐을 정리한 뒤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동네, 이제는 떠나는 곳.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늦가을 하늘이었어요. 맑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닿았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속일 땐 꼭 착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 버스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같은 시각, 텅 빈 집,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숙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식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하얀 종이. 미정은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정숙의 글씨였어요. 효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꽉 쥐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식탁 앞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미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가웠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미정은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숙의 글씨, 또박또박 쓴 글씨. 미정은 울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공허함도, 후회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은 새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정숙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오래된 트렁크가 방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쓰던 트렁크. 정숙은 트렁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게 웃었습니다. 차를 우렸어요. 컵에 따라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데 새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정숙은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으니까요. 정숙은 밖으로 나와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소중한 일상. 정숙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정숙의 발밑에 떨어진 낙엽, 노랗고 빨갛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정숙은 낙엽을 집어 들었습니다.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놓아줬습니다. 바람에 날아갔어요.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하지만 끊을 용기도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가셨거나 기억에 남는다면 어떤 부분인지 댓글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